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증시도 좀 힘드셨을 것 같네요. 미국 증시가 급락 마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하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는 플러스까지 돌려 세우는 흐름을 보여주었었죠. 여기에는 미국 증시 하락했지만 우리나라 증시 선반영했다. 지금 3일 연속 하락했고요. 그리고 음봉으로 놓고 보면은 나흘째 음봉이었으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반발 매수가 일단은 개인의 매수라기보다는요, 일정 부분은 개인의 반대 매매를 기관 외국인이 매수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이렇게 급등 급락한 원인은요,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천억 넘게 매수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나스닥 선물이 다시 하락 전환해서 쭉 빠지니까 계속 매도해서 그만큼 또 매수했다가 매도해서 끝났어요. 밑으로 내려 붙여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초가보다 조금은 높게 마감은 했는데, 그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왜 그러냐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요 기분이 좀 썩 좋지는 않죠. 하지만 수급 동향을 잠깐 보시죠. 외국인 기관, 코스닥 거래소 모두 지금 매매의 양이 줄어들었죠. 물론 매수하고 매도하고 거래 대금은 뭐 좀 줄어드는 정도였겠지만은 확 줄어들었잖아요.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의 하락은 멈췄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위 역망치형의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동안 이틀 연속, 즉 월요일, 화요일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제 분석 툴을 넘어선 하락세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랬을 경우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역망치형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 지금 나스닥 선물은 별로 안 좋지만은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는 점에서 내일 상승 출발 자체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급 동향에서 놓고 보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매는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매도로 완전히 기울어 있지만은 오버한 양이 제가 보기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매매 요 부분이 어느 정도 끌어올릴 가능성.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입금했었던 청약 입금했었던 돈이 금요일 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비해 두고 오늘 일정 부분 한번 트릭을 줬다. 그리고 내일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되네요. 다만 전략가 입장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제시했었던 부분, 이틀 연속 오바에서 하락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분석 툴을 넘어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대를 한번 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조금만 힘을 내시죠. 오늘 관심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최근에 하락세를 이끌었었던 셀트리온이 상위 종목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4.7%. 악재 닥친 카카오, 셀트리온, 그룹주 운명이 엇갈렸다. 셀트리온 닷새 만에 일제히 반등. 그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는 이제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2위로 밀렸는데 다시 1위로 올라섰다라는 거. 그런데 이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분식 회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고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지금 상패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분식 회계 의혹 증선위에서 논의 발표한다고 했는데 연기한다라는 얘기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 시작 전부터 얘기가 돌기 시작했었는데요. 증권가에는요. 통상 증선위의 정례회가 격주 수요일에 실시된다고 해서 뭐 그동안 이거에 대한 견해 나온다고 했는데
연기가 된다고 하니까 좀 여유가 있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낙폭 과대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 한 번 더 떨어질 흐름 있겠지만은 좀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20만 원 전후 1차, 그리고 2차는 24만 원 전후, 요렇게 한번 보시고 중기적으로는요,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3.4% 상승을 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셀트리온 그룹주 하나로 묶어서 지금 분식회계 이슈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더불어서 셀트리온 제약까지 보시면요, 똑같죠. 4% 상승, 10만 5천 원, 13만 원. 이게 상패가 안 되고 뭐 상패 얘기가 쏙 들어가고 그런다면 1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셀트리온 그룹주는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어요. 수급이 좀 나아졌죠.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 매수, 셀트리온 제약 외국인 매수. 그동안 외국인의 공매도가 환매수되는 흐름이에요. 이것을 이제 바로 돌려세워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라기보다는요, 환매수에 의해서 일정 부분 제자리 찾기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대 하두 카카오 드디어 9만 원을 오늘 깼었습니다. 하지만 9만 원 아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보시죠. 카카오 순환시대 대표 탈세 논란, 이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또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이 대주주의 탈세 혐의죠. 대주주 대표 탈세 논란, 먹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신저가,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 오늘 대표 탈세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종목이 돼버렸는데, 하지만 보십시오. 9만 원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고요. 여기에는 또 잠시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공매도를 좀 했었던 것 같죠? 공매도가 환매수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10만 원 아래 9만 원 사이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깨지는 거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시초가가 8만 7천 원 정도, 8만 8천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는 반등이 들어오는 흐름이죠. 당분간은 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이고요. 중기적으로 보면은요, 11만 원 여기까지는 중기도 아니에요. 단중기 정도 볼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 낙폭을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못했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임원진의 먹튀 논란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주주 보호 요건, 그리고 기관의 투자 이 부분이 점차 이제 해소되는 시점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물량이 해소가 좀 돼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카카오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SK하이닉스 관심주 상위 종목,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이유 여러 가지 갖다 대기는 하는데요. 오늘도 레포트가 나왔네요. 목표가 상향 14%. 보시면은 KB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보냈는데
목표가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투자 의견 매수를 한다라는 얘기. 근데 이 부분 다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D램 가격, 최근 들어서 소매가가 반등 주고 있다 그랬죠. 그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와 더불어서 한번 보시면은요. 종합 주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시가총액 2위 종목이 강합니다. 즉 시장을 판단하는 잣대 종목 그리고 주도주 종목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크게 14만 원까지 1차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차 지지대 영역인 7만 6천 원에서까지 왔네요. 여기선 지지받을 가능성, 그래서 8만 3천 원까지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는 긍정적입니다. 예,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거기에 개별주에서 ABL 바이오가 또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네요. 그 이유는 최근 시장과 다르게 제약바이오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상승 추세를 이루면서 갔었던 영역이 있었습니다. 6%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그 뉴스 잠깐 보시죠. 나온 뉴스. 후보 물질 검증 완료, 추가 기술 이전 기대. 좀 얘기가 어렵죠? 예, 파키슨병 치료제 ABL 301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이전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파이프라인이요. 좀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이 해외 수출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수출. 예, 기술 이전하면 거기에 기술 이전 대가 그리고 이것이 제약화되면은 성공을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예, 급등 추세가 보이죠? 2만 원에서 일주일 사이에 3만 2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급등이에요. 50%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과 약간 다르죠? 그동안 소위 박스권에서 매집이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다른 종목 움직일 때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파키슨병 치료제라든가 다른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 이슈를 기대했었던 소위 세력이 매집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보기에요. 이제부터는 약간 위험 관리, 즉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상승하면은 한 3만 4천 원 이상에서 3만 8천 원 요 사이에서는요. 점진적으로 이익 실현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위로 튀어 올라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좀 부담스럽네요. 예, 다만 아직 빠져나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하락 출발해서 바로 끌어올렸죠. 세력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5일선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죠. 더불어서 오늘 S-오일이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뭐 여기에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것이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형주 단에서 그리고 화학주에서 보면은 거의 혼자 올라가는 정유주의 흐름인데요. 흐름이 양호하죠. 그리고 지지받을 권역 전 고점대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유가 지금 뭐 중동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분쟁 얘기가 또 들리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또 이슈도 좀 남아 있죠. 그런 점에서 쉽게 유가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은행주에서는 하나금융이라든가 우리금융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연중 고점, 최고점이에요. 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랬느냐? 미국에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 그러면 은행주가 움직이는 것이 거의 공식화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삼성화재라든가 현대해상, 오늘 현대해상이 제일 강했고
최근의 흐름에서도 제일 강해요. 이런 점에서 하나의 테마를 이루었는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 급등에 따른 영향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오늘은 조금 하락했지만 그동안 국채라든가 이런 부분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 월요일 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리고 급등 그리고 또다시 고점 뚫는 흐름. 은행주는 조점 매수 관점 그리고 보험주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이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쭉 잘 올라가는 듯 하다가 실망스럽게 다시 제자리에 와서 끝났죠. 상승 전환 내일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이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다가 길들여 놓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스권 하단이고요. 그런 점에서 내일 제가 보기엔 상승 출발할 것 같아요. 좀 기운 내시고요. 내일 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 힘을 주는 댓글, 악플 말고요. 악플은 달지 마세요. 선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